밤 11시 45분. 향이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섰다. 평소처럼 조용한 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싸늘했다. 그때 바스락. 길가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저 괜찮으세요? 향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순간 그녀의 발이 차갑고 축축한 액체를 밟았다. 그리고 보았다.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피가 흘렀고 몸은 이미 식어 있었다. 향이는 눈이 커졌다. 어쩌지? 손이 떨렸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12에 신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누군가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이 꺼진 차 안에서 검은 옷의 남자 K. 그는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잘 찾았다 향이 씨.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 그리고 도하의 충격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 중이던 도하가그 신고를 받아 달려왔다. 피냄새, 테이프, 현장 조명, 그리고 향이. 도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향이 씨 어떻게 여기? 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보고 도하는 그녀의 손과 신발, 옷을 살펴보았다. 반찬 가게 앞치마가 피에 묻어 있었다. 향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만졌어요. 살았나 확인하려고 도하는 눈을 감았다. 이건 그녀에게 너무 불리했다. 사망자는 유명 여배우 정혜연. 강력팀이 신원 조회를 하자 사망자는 배우 정혜연으로 밝혀졌다. 최근 드라마 주연으로 떠오르는 스타였고 언론은 하루 만에 대서특필했다. 여배우 정혜연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는 30대 여성 사업자 향이. 언론, SNS, 시민들의 시선 이향이에게 쏟아졌다. 모든 증거가 향이를 가리키기 시작한 다향이는 절대 범인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만 쏟아졌다. 향이의 앞치마에서 나온 정혜연의 DNA 사실 향이가 맥박을 확인하려고 만진 흔적이었지만 전문가 의견. 사망자와 밀접 접촉한 적 있음. CCTV에 잡힌 향이 정혜연이 쓰러진 시간대. 불규칙하게 이동. 사실 반찬 배달 후 비닐 정리하러 갔다가 돌아온 것. 그러나 그곳엔 K가 조작한 영상이 더 씌워져 있었다. 향이의 휴대폰에 남은 정혜연 번호 도와줘요. 제발. 정혜연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그런데 향이의 휴대폰에서도 동일 메시지가 발견됨. 이것은 K가 미리 저장해둔 메시지를 백업 파일로 삽입한 것. 향이는 주저앉았다. 저 진짜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하는 이를 악물었다. 향이 씨 믿어요. 하지만 누군가 향이 씨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K의 뒤틀린 집착. 향이는 착해야 해. 나만 믿게. 사건 직후 K는 어두운 방 한쪽에서 향이의 사진들을 늘어놨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퇴근길 모습, 웃는 사진, 고개 숙인 사진, 전부 몰래 찍힌 것들. K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향이 씨는 따뜻하고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좋아. 그러다 홧김에 책상을 쳤다. 그런데 왜 배우 정혜연이랑 아는 사이야? 왜 형사가 향이 씨를 봐? 왜 다들 향이 씨를 뺏으려고 해? K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향이 씨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면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는 정혜연을 제거했고 이제 향이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모든 건향이가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하, 경찰서에서 외친다. 향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도하는 팀장 앞에서 소리쳤다. 향이 씨는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조작 가능성이 높아요. 팀장은 말했다. 도하, 내 감정이 개입됐어.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아닙니다. 향이 씨는 살인 같은 거. 도하, 그 여자를 좋아하지? 도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침묵이 도하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다. 팀장은 말했다.
그럼 더 물러나 있어. 너는 이 사건에서 빠져라. 도화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향이의 악몽 같은 하루 모두가 나를 의심한다. 식당 단골 손님들 도양이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저기 사건 해결될 때까지 반찬 조멀론에 이름 나왔던데 맞아요? 향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어 집으로 오는 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향이는 급히 뛰었다. 골목 끝에서 K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향이의 공포심을 즐기며 그녀의 뒷모습을 천천히 추적하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향이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발견됐다. 정혜연이 사라지기 전 들고 다니던 로켓 펜던트 혈흔이 묻은 채 향이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향이는 비명을 질렀다. 이거 저 진짜 몰라요. 누가 넣은 거예요? 경찰들은 싸늘하게 말했다. 향이 씨, 체포합니다.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K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향이 씨. K는 도아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도아는 사건에서 배제됐지만 몰래 향이를 도우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향이의 알리바이를 다시 조사하고 CCTV 원본을 확보하려 하고 향이에게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주며 사건의 조작 흔적을 찾으려 했다. 도아는 몰래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K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아가 향이에게 반응하는 눈빛 조사 기록에서 도아의 흔적 향이 근처를 감시하던 K의 눈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K는 어둡게 중얼거렸다. 형사가 향이 씨 편을 들어 아주 귀찮아지겠네. 그의 음성이 더 낮아졌다. 그렇다면 형사도 향이 씨 때문에 무너져야지. K는 도아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방식으로 사건을 꾸민다. 도아가 과거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가 있었다. 스토킹 피해 여성 실종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고 도아는 그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걸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다. K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 사건의 스토커가 바로 K였으니까. K는 다시 움직였다. 두 번째 피해자 도아 형사가 지켜주지 못한 여자 며칠 뒤 과거. 실종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젊은 여성이 실종된다. 집 문 앞에 놓인 검은 장미도어락 비밀번호가 외부에서 변경된 피해자의 거실. 벽에 쓰인 불길한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향이의 반찬 가게 비닐봉지가 발견된다. 도아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이걸로 향이를 또 엮으려고? 팀장은 즉시 말했다. 도아, 내가 예전에 놓친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리고 이번 피해자 집에서 향이 가게 물건이 나왔어. 도아, 내가 향이와 얽혀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사건에 끼어들지 마. 도아는 손을 떨었다. 향이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언론이 폭발했다. 연쇄 사건의 공통점은 향이. 하루 만에 뉴스는 난리가 났다. 여배우 살인 두 번째 실종 우연인가? 두 사건에서 모두 향이라는 이름 등장. 형사 도아 용의자와 사적으로 얽혀 있어 논란. SNS는 잔인할 정도로 향이를 공격했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도아 형사가 감싸는 거 수상하다. 반찬 가게 그 여자 TV 나왔던데. 무섭게 생긴 향이의 반찬 가게는 폐쇄 위기에 몰렸다. 단골들도 등을 돌렸다. 향이는 울면서 말했다. 도아 씨나 때문이에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아는 이를 악물었다. 향이 씨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향이 씨를 죽이려고 덫을 놓고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를 멀지 않은 곳에서 K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K는 세 번째 단계 준비를 한다. K는 이제 확신했다. 도아는 향이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형사도 향이 씨 때문에 무너져야 해.
모두가 향희 씨에게 등을 돌려야 결국 나만 남지. K는 차갑고 완벽한 계획을 꺼내들었다. 그의 노트엔 새로운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도하 형사를 향희의 공범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 향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K는 도하를 향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날 밤 도하의 집 앞에 한 통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정혜연의 사진 2번째 피해자의 비명, 영상 그리고 향희의 이름으로 작성된 협박 편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했어. 도하 형사, 다음은 당신이야. 도하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향희가 쓴 글이 아니야. 향희는 이런 문장조차 안 쓸 사람이야. 그러나 문제는 지문이 향희의 것이었다. K가 이미 향희가 가게에서 쓰는 펜, 반찬 용기, 비닐봉지에서 지문을 수집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결론, 향희는 연쇄범이고 도하는 공범. 의심. 모든 상황이 향희를 가리키고 도하는 향희를 감싸고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도하, 너 지금 용의자를 숨기려는 거냐? 도하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닙니다. 전 향희 씨가 피해자라고. 너 당장 직무정지야. 도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K의 음성 메시지. 너도 이제 나와 같은 위치야. 그날 새벽 도하의 전화로 익명의 음성 메시지가 왔다. 낮고 기괴한 목소리였다. 도하 형사, 안타깝네. 이제 당신도 향희를 감싸다가 같은 부류로 보이게 됐어. 향희 씨는 곧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겠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두 사람 다 내가 끝내줄게. 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K의 계획은 거의 완성됐다. K는 미소를 지었다. 정혜연 제거 완료. 향희를 범인 프레임에 가둠. 2번째 피해자까지 연쇄 사건처럼 꾸민 향희를 중심으로 모든 증거. 조작. 도하는 공범. 의심. 직무정지. 이제 남은 건 하나. 향희를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사건. K는 칼날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향희 씨 곧 나만 믿게 될 거예요. K는 도하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도하는 사건에서 배제됐지만 몰래 향희를 도우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향희의 알리바이를 다시 조사하고 CCTV 원본을 확보하려 하고 향희에게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주며 사건의 조작 흔적을 찾으려 했다. 도하는 몰래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K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하가 향희에게 반응하는 눈빛. 조사 기록에서 도하의 흔적. 향희 근처를 감시하던 K의 눈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K는 어둡게 중얼거렸다. 형사가 향희 씨 편을 들어? 아주 귀찮아지겠네. 그의 음성이 더 낮아졌다. 그렇다면 형사도 향희 씨 때문에 무너져야지. K는 도하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방식으로 사건을 꾸민다. 도하가 과거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가 있었다. 스토킹 피해 여성 실종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고 도하는 그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걸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다. K는 그걸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 사건의 스토커가 바로 K였으니까. K는 다시 움직였다. 2번째 피해자는 도하 형사가 지켜주지 못한 여자. 며칠 뒤 과거 실종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젊은 여성이 실종된다. 집 문 앞에 놓인 검은 장미 도어락. 비밀번호가 외부에서 변경된. 피해자의 거실. 벽에 쓰인 불길한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향희의 반찬 가게 비닐봉지가 발견된다. 도하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이걸로 향희를 또 엮으려고? 팀장은 즉시 말했다. 도하, 내가 예전에 놓친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리고 이번 피해자 집에서 향희 가게 물건이 나왔어. 도하, 내가 향희와 얽혀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사건에 끼어들지 마. 도하는 손을 떨었다. 향희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언론이 폭발했다. 연쇄 사건의 공통점은 향희. 하루 만에 뉴스는 난리가 났다.
여배우 살인 두 번째 실종 우연인가? 두 사건에서 모두 향이라는 이름. 등장 형사 도와 용의자와 사적으로 얽혀 있어 논란 SNS는 잔인할 정도로 향이를 공격했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도와 형사가 감싸는 거 수상하다. 반찬 가게 그 여자 TV 나왔던데. 무섭게 생김 향이의 반찬 가게는 폐쇄 위기에 몰렸다. 단골들도 등을 돌렸다. 향이는 울면서 말했다. 도아 씨나 때문이에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의도하는 일을 악물었다. 향이 씨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향이 씨를 죽이려고 덫을 놓고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를 멀지 않은 곳에서 K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K는 세 번째 단계 준비를 한다. K는 이제 확신했다. 도아는 향이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형사도 향이 씨 때문에 무너져야 해. 모두가 향이 씨에게 등을 돌려야 결국 나만 남지. K는 차갑고 완벽한 계획을 꺼내들었다. 그의 노트엔 새로운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도아 형사를 향이의 공범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 향이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K는 도아를 향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날 밤 도아의 집 앞에 한 통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정혜연의 사진. 두 번째 피해자의 비명. 영상 그리고 향이의 이름으로 작성된 협박 편지. 편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했어. 도아 형사, 다음은 당신이야. 도아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향이가 쓴 글이 아니야. 향이는 이런 문장조차 안 쓸 사람이야. 그러나 문제는 지문이 향이의 것이었다. K가 이미 향이가 가게에서 쓰는 펜, 반찬 용기, 비닐봉지에서 지문을 수집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결론. 향이는 연쇄범이고 도아는 공범. 의심. 모든 상황이 향이를 가리키고 도아는 향이를 감싸고.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도아, 너 지금 용의자를 숨기려는 거냐? 도아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닙니다. 전 향이 씨가 피해자라고. 너 당장 직무정지야. 도아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K의 음성 메시지. 너도 이제 나와 같은 위치야. 그날 새벽 도아의 전화로 익명의 음성 메시지가 왔다. 낮고 기괴한 목소리였다. 도아 형사, 안타깝네. 이제 당신도 향이를 감싸다가 같은 부류로 보이게 됐어. 향이 씨는 곧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겠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두 사람 다 내가 끝내줄게. 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K의 계획은 거의 완성됐다. K는 미소를 지었다. 정혜연 제거 완료. 향이를 범인 프레임에 가둠. 두 번째 피해자까지 연쇄 사건처럼 꾸밈. 향이를 중심으로 모든 증거 조작. 도아는 공범. 의심. 직무정지. 이제 남은 건 하나. 향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사건. K는 칼날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향이 씨 곧 나만 믿게 될 거예요. 향이 결국 체포되다. 두 번째 피해자의 집에서 향이의 반찬 가게 비닐봉지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급하게 움직였다. 향이는 저 아니에요만 반복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다. 향이 씨, 연행하겠습니다. 도아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멈춰섰다. 향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아의 눈빛은 무너져 내렸다. 향이는 울먹이며 물었다. 도아 씨 정말 저 믿죠? 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향이 씨 믿어요. 그러나 그 말은 향이에게 닿기도 전에 경찰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멀리서 K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K 마지막 사건을 준비한 다향이가 체포되자 K는 집으로 돌아와 벽에 붙인 계획표를 바라보았다. 정혜연 두 번째 피해자 향이 체포. 도아 직무정지. 마지막 사건. K는 붉은 펜으로 마지막 칸을 크게 동그라미 쳤다. 이제 남은 건향이 씨를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사건뿐. 그리고 도아를 향해 중얼거렸다.
형사님, 당신도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아, 비밀리에 다시 움직인다. 직무정지 당한 도아는 경찰서에 나갈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혼자 사건 기록을 뒤적고 정혜연이 죽기 일주일 전 찍힌 CCTV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검은 모자, 건장한 체격그리 고양이의 가게 앞에서 오래 머물던 남자 도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남자 두 번째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도 봤다. 도아는 이 남자가 K라는 걸 모르지만 새로운 용의자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밤 도아는 비밀리에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녔고 놀라운 증언을 듣는다. 예전에 우리 딸을 쫓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건 담당이 도아 형사였죠. 도아는 얼굴이 굳었다. 그때 그 스토커 다시 나타난 건가? 도아는 과거 자신이 막지 못한 스토커가 지금 향이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감했다. 두 번째 피해자 살아있다는 반전. 그 시각 도아의 전화가 울렸다. 도아 형사님, 큰일 났어요. 연락한 사람은 실종된 두 번째 피해자의 친구였다. 방금 그 친구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살아있어요. 도아는 곧장 병원으로 뛰어갔다. 피해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은 살아있었다. 도아는 떨리며 물었다. 당신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피해자의 눈이 천천히 떨렸다. 후, 검은 후드. 건장한 남자. 그리고 피해자는 갑자기 도아의 팔을 꽉 잡았다. 그 사람 향이라는 여자 이야기만 했어요. 도아는 숨이 멎을 뻔했다. 향이라니? 향이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피해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그 남자가 향이를 무너뜨리겠다고 웃었어요. 도아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제 확신했다. 향이는 완전한 피해자. 범인은 향이에게 집착하는 스토커. 그게 명백했다. 향이 유치장에서 K의 선물을 받다. 한편 유치장에서 향이는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었다. 그날 밤 교도관이 전했다. 향이 씨, 누가 당신에게 편지 하나 두고 갔습니다. 향이는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혜연의 실종 직전 모습이 찍힌 작은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글 하나. 향이 씨, 당신이 나를 찾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향이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아니야. 난 이런 적 없어. 그리고 봉투 안에 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작고 익숙한 필체. 또 만나러 갈게요, 향이 씨. 향이는 숨이 가빠졌다. 그 글을 본 순간 자신을 지켜보던 누군가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도아, 향이를 구하러 간다. 도아는 사실상 경찰에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 CCTV에 의문이 남자 향이에게 집착한 흔적들,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향이 씨나 지금 당신에게 갈게요. 도아는 경찰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향이가 있는 경찰서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K가 움직이고 있었다. K의 마지막 사건. 향이 납치. 유치장에서 향이가 쉬는 시간이 되자 교도관이 말했다. 향이 씨, 옮길 곳이 있어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향이는 이상했지만 말없이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교도관 뒤편에서 낯익은 향기와 숨소리가 들렸다. 퍽. 교도관이 쓰러졌다. 그리고 향이의 앞에 검은 후드티 남자가 나타났다. K. 향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향이 씨,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향이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다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당신 정혜연 씨한테 왜 그랬어? K는 웃으며 말했다. 향이 씨 주변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다 정리했어요. 향이는 털썩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K는 다가오며 속삭였다. 향이 씨는 나만 보면 돼요. 그 순간 K는 향이를 잡아 끌었다. 경찰서 뒤편 차고 어둠 속에서 K는 향이를 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멈춰. K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도아는 권총을 들고 향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향이 씨는 놓고 여기서 끝내자. K는 웃었다. 도아 형사님, 당신 때문에 계획이 조금 늦어졌어요. K는 향이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다. 향이 씨는 내 거니까. 그 말에 도아의 인내심이 무너졌다. 향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당신도 내 것도 아니야. 향이는 그저 향이야. 그리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 순간 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K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광기로 돌아왔다. 그럼 둘 다 여기서 끝내야겠네. K는 칼을 들려고 했다. 그러나 향이가 용기를 내어 그의 팔을 세게 물었다. 아! K가 고통에 반응하는 순간 도아가 뛰어들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도 사람은 격하게 부딪히고 K는 울부짖으며 칼을 휘두르고 도아는 향이를 보호하며 몸으로 막았다. 피가 튀고 차고 아니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 도아는 K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K는 정신을 잃었다. K의 정체가 밝혀지다 경찰이 도착하고 모든 증거가 K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정혜연 살해에 사용된 도구 향이의 지문이 묻은 조작된 물건들, 피해자들의 영상, 크고 작은 스토킹 기록들. 향이는 완전한 무고가 밝혀졌고 도아도 직무정지에서 풀려났다. K는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향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향이 씨나 없으면 누구 믿어요? 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날 믿어주는 사람을 믿을 거야. 바로 그 순간 K의 표정이 산산이 깨졌다. 그 후 며칠 뒤 향이는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다. 도아가 찾아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게 다시 시작하셨네요. 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아 씨 덕분이에요. 둘 사이의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흘렀다. 저기 사건도 끝났고 잠시 도시에서 벗어나 볼래요? 향이 씨랑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향이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웃었다. 같이 가요. 둘은 햇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며 그 여정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